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7부 어둠의 땅. 장계동은 머릿속이 뒤숭숭하고 머지않아서 큰 일이 닥쳐올 것 같은 불안한 생각으로 새끼네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와 우아미는 보이지 않고 목수 두 사람만이 기둥감을 자기와 대패로 깎고 있었다. 초막의 토마루 앞에는 그의 아내가 방금 캐온 냉이며 원추리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초막 모퉁이 장독대 쪽에서는 장계동이가 새끼내로 온 후부터 어머니라고 부르는 쌀분이가 저녁을 지키기 위해 보리쌀을 도로하게 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계동은 먼저 장독대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어디 가셨는가요? 장계동은 아버지가 들에 나갔다가 양만석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내일 양만석이가 한병들과 함께 불량배들을 몰고 와서 새끼네 농토에 동척의 편말을 서겠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지가 않았다. 무어미가 모시고 강 건너 회진에 가셨네. 쌀분이가 돌아게 보리쌀 가는 일을 멈추고 빙긋이 웃는 얼굴로 장계동을 보며 말했다. 그녀는 처음에 계동이 내외가 새끼네를 찾아온 것에 대해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동이가 집도 지어주고 땅을 장만할 돈도 내놓은 데다가 양식 가마니까지 들여오는 바람에 마음이 흥건히 녹아버린 터에 어머니 하면서 친어머니 공대하듯 하자 늑막에는 어쩌면 우아미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계동이 그늘 밑에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싶어 이제는 그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터라 외방자식이라는 마음의 홀맺힘을 풀어버린 것이었다. 강 건너에는 뭐 땜시 가셨던가요? 상가에 가셨당만. 옛날 새끼네에서 아버님하고 제일로 가깝게 살았던 김치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지, 그 친구 어머님이 어저께 새벽에 세상에 뜨셨다는 부고가 왔었구먼. 그래서 우아미가 모시고 갔어. 우아미는 해지기 전에 돌아올 것이고 아버님은 초상을 치른 다음에야 오실 거로구먼. 장계동이는 아버지가 상가에 가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집에 있다가 동척 사람들이 논에 편말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버지 성깔에 그냥 두지 않고 필시 그들과 맞붙어 한바탕 일을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장계동은 아버지와 양만석이가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양만석은 지난날 그의 집 비자라는 것을 빌미삼아 아버지한테 하대를 하며 함부로 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장계동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초막의 토마루 쪽으로 나와 나무를 다듬고 있는 아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요즘도 아내는 걸핏하면 목포로 돌아가겠노라고 성가를 부리곤 하였다. 당신이 개운 거유? 장계동은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요즘막 아내 마음을 새끼내에 붙잡아 매기 위하여 짐짓 마음을 쓰고 있는 중이다.
그는 처음에 아내와 혼담이 있을 때 그녀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한사코 몰아세우는 바람에 그대로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고 만 것이었다. 장계동은 아내가 목포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차라리 무지렁이 농사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더라면 쉽게 새끼네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 되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모르는 척하고 나물만 다듬고 있더니 장계동이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말을 걸어서야 마지못해 일어서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의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외로 꼬고 셀끄러미 뜨리는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장계동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빙긋이 웃고 있었다. 우아미는 큰아버지를 모시고 강 건너 회진나루 김치 근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가 해넘이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다. 구진나루 주막에 잠시 들여다보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구만이라오. 우아미가 구진나루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라는 것은 난초를 만나보고 온다는 말이다. 난초는 한동안 그녀 아이들과 함께 새끼네 웅보집에 있다가 남편 방석호가 일본군에 붙잡혀 죽음을 당하고 그의 머리가 영산포 삼거리에 장대 끝에 매달려 있던 것을 밤에 몰래 묻어준 다음 다시 구진나루로 돌아가 불타버린 자리에 거적 주막을 낸 것이었는데 웅부와 우아미가 가끔 난초와 아이들이 어찌 사는지 들여다보곤 하였다. 아 그래요. 난초네는 잘 있더냐? 인제 판돌이란 놈이 다 컸더만요. 그놈 나무집이 집업이더라니까요. 아 판돌이란 놈이 벌써 나무를요? 그놈도 지 애비를 잃고 고생이로구먼. 그런디만이라 상을 당한 회진나루터 그 만시님 아드님하고 큰아버지 사이는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라오. 큰아버지께서 어머니 험시롱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맴도 이상하더라니까요. 알고 본게 그 만시님 손자 며느리꺼정 돌림병에 잃고 늙은내 혼자 살아왔던만이라. 돌아가신 그 만시님 아들이 너그 큰아버지 대신에 부름에 박조씨한테 빼맞아 죽었단다. 그 노인네는 아들을 잃고 신이 들려서 만시님이 된 것이고. 장계동은 잠시 두 사람의 주고받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는 난초에 대해서도 죽은 김치근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우아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장계동은 다만 난초라는 주막집 여인네와 죽은 만시님 아들과 장계동의 아버지 사이가 찐덥진 관계일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뿐이었다. 장계동은 아버지 대신에 박초시라는 사람한테 매를 맞아 죽었다는 죽은 아버지의 옛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나 뒤로 미루기로 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 장계동은 우아미를 밖으로 불러내 조부모님의 무덤이 있는 집 뒤 오동나무께로 올라갔다. 그는 우아미한테 내일쯤 동척에서 새끼네의 논에 푯말을 세우러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일을 알리지 말도록 미리 당부를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아미 너 소식 들었느냐? 장계동이가 오동나무 아래 풀섭에 앉으며 넌지시 물었다. 뭔 말이유? 무슨 소식인디유?
동척에서 궁산면 농토를 모두 사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자? 동척에서 사들이다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구만이라오. 여기 사람들은 그 농토를 동척에 돈을 받고 판 적이 없당만이라오. 그것은 지도 잘 알아라오. 동척에서 그 농토를 사다니 택도 없는 소리여라오. 아니, 그런데 성님은 그 동척놈들 말을 믿는 게라오? 동척에서 내일쯤이면 새끼네 땅에 동척 소유라는 말뚝을 세운다고 하더라. 만약에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아셨다가는 큰일이 아니겠냐. 그런 참에 아버님이 초상집에 가 계시기가 다행 아니냐. 내 생각에는 아버지께서 2, 3일 더 계시다 오시면 쓰겠다 싶은데. 어메, 성님 그 말이 참말인기라오? 동척놈들이 새끼네 눈에 말뚝을 박으러 온다고요? 저그놈들이 무엇인디 너의 땅에다 말뚝을 박으라오? 장계동이 옆에 앉아있던 우아미가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장계동은 예기치 않았던 우아미의 그 같은 태도에 적이 놀라 한동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평소에 지나치게 어둔하고 온순하게만 보아왔던 우아미가 그렇게 흥분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다.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냐? 큰 소리 안 나오게 되었어요. 새끼네 그 땅을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장만했는디 지놈들이 말뚝을 박으라오. 만약에 외놈들이 그 땅에 말뚝을 박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면요. 우아미는 흥분하며 계속 소리쳤다. 장계동은 우아미가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했다. 그가 보기에 우아미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새끼네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듯 싶었다. 장계동은 그런 우아미가 은근히 걱정이 되는 한편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만이 땅을 소유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버지와 우아미는 분명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으며 아직 장계동 자신은 땅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였다. 앞으로 우아미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장계동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 후회하였다. 우아미가 그 말을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는 지 자신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끼네 땅을 완전히 외놈들한테 빼앗기게 될까봐 걱정이로구만이로. 큰아버지께서는 궁토가 되었을 뿐 그 땅을 언젠가는 다시 찾겠다는 기대로 지금까지 버티어오셨지라오. 그 땅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큰아버지의 희망이었구만이라오.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우신 것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셨구만이라오. 장계동은 우아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어둠에 묻혀버린 영산강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지금의 그로서는 우아미한테 아무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장계동으로서 우아미한테 새끼네 그 땅을 포기하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를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암튼 조심해라. 장계동은 우아미한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순간 장계동은 갑자기 마음이 옥죄어 들었다. 다음 날 장계동이가 학교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니 새끼네 마을 앞에 논에도 동척 푯말이 모두 세워져 있었다. 동척 직원들과 헌병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앞 두껍다리에 새끼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쪼그리고 앉아서들 말없이 논에 세워진 그 푯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에 분노도 슬픔도 나타내지 않았다.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처럼 우두커니 앉아서 하루의 마지막 불그스레한 햇살 속에 박혀있는 동척의 나무 푯말만을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그들이 너무 무기력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장계동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지도 않았다. 우아미는 마을 사람들 속에 끼어 있지 않았다. 장계동은 집으로 뛰어가서 우아미를 찾았으나 사촌은 보이지 않았다. 우아미가 보이지 않자 더럭 겁이 났다. 어쩌면 푯말을 박으러 온 동척 직원들에게 대들었다가 문매를 맞고 쓰러져 있거나 헌병들한테 붙들려 갔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앞섰다. 어머니, 우암이 어디 갔습니까? 장계동은 집안을 휘둘러보며 다급하게 우아미의 행방을 물었다. 나 앞밥도 안 묻고 큰아버지 모시러 간담시롱 강을 건너갔다네. 장계동은 우아미가 무엇 때문에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러 강을 건너간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우아미는 동척 직원들이 새끼네들의 푯말을 세우려고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서둘러 강을 건너 회진나루 초상집으로 갔을 것이다. 아버님이 오시면은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인데 어쩔까 몰라. 그 사람들이 어쩌자고 놈의 땅에 말뚝을 받고 지랄들이요. 양진사 때 새서방님께서 동척에 계신다는데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면 어쩔란가 모르겠구만. 어머니도 걱정이 되는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양만석이란 사람을 아세요? 아담하다. 옛날 상전댁 새서방님이신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세를 졌구만. 그 서방님 혼인 첫날 밤에 장이대가 들이닥쳐 붙잡혀 갔을 때도 헌병대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었는데 새서방님 도움으로 살아났었고, 무함이 아버지 땜시 붙잡혀 갔을 때도 새서방님이 아니셨면 자네 아버지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구만. 오늘도 새서방님이 직접 새끼네에서 와서 자네 아버님을 찾으시더라는데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는 아버님만 오늘 계셨더라도 새끼네 땅에는 말뚝을 박지 않았을 거라는구만. 장계동은 어머니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같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는 그날 아버지가 양만석과 마주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한 일이라 싶었다. 그자가 아버지와 마주쳤더라면 필시 장계동의 신상에 대해서 한바탕 떠들어댔을 터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아버지 심사만 휘정거려 놓았을 것이 뻔했다. 그리고 양만석은 어머니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사정을 보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장계동은 이미 헤아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떤 사정으로 두 채라나 양만석의 신세를 지게 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그자는 결코 아버지를 도와줄 위인이 아닌 것이었다. 우아미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온 것은 어둠이 짙었을 때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에 동척 말뚝이 박히기라도 한 것처럼 헐근헐근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집에 들여닥쳐서는 이놈 동척놈들, 이놈들이 무엇 땜시 너의 땅에 말뚝을 박어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렇지 않아도 김치근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터에 동척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끼네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처음으로 일구어 놓은 그 땅을 빼앗아 가기 위해 말뚝을 박았다는 것을 듣는 순간부터 오장육부가 벌렁거리고 사지가 뒤틀리는 것처럼 분하고 서러운 마음이 머리카락 끝까지 뻗질러 올랐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숟갈도 들지 않은 채 밭은 기침을 섞어가며 곰방대만 연신 빨아댔다. 아버지는 시간이 흐르자 집에 당도했을 때와는 달리 아무 말 없이 기침을 쏟으면서 담배 연기만을 방 안에 가득 뿜어댔다. 어머니가 날이 새는 대로 동척으로 진사댁 새서방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라는 말 한마디 대꾸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큰일을 벌이기 위해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았다. 우엄아, 나가보자. 밤이 깊어 자야 무렵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곰방대에 불을 끄며 말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비장하기까지 하였다. 우아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장계동은 아버지가 우아미를 데리고 무엇을 하러 갈 것인가를 짐작했다. 그는 아버지와 우아미를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버님, 저도 가겠습니다요. 장계동이는 그렇게 말하며 일어섰다. 어디를 가시는디 그려요? 자네는 가만히 자부러져 잠이나 퍼자. 어머니의 물음에 아버지가 거칠게 내지르며 어머니 대신 장계동이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절망이 함께 어려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저도 우아미와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개똥이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사정을 말하였다. 안 된다. 이것은 우아미와 내 일이여. 이 일은 우아미가 내가 해야 할 일이여. 너한테는 내가 할 일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한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인데요? 왜 저는 아버지와 우아미가 할 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까요?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 아니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은 내 일이고 땅을 파고 또 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같은 농사꾼들이 할 일이다. 그를 아는 사람만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이 땅을 잘 지킬 수가 있는 법이란다. 아버지는 장계동에게 긴 말을 하였다. 성님은 집에 있으시오. 지가 큰아버지 모시고 땡큼 다녀올게요. 지 생각 같아서는 저 혼자서도 간다는 일이지만은 그러다가는 큰아버지 하실 일이 없으니까 지가 모시고 가는 것이구만이라오. 우아미는 먼저 초막을 나섰다. 아버지도 곰방대를 허리춤에 찌르고 밭은 기침을 심하게 쏟으며 우아미를 따라 거정문을 걷고 밖으로 나갔다. 장계동은 아버지를 따라 나갔다. 밖은 먹구렁이의 아가리 속처럼 어두웠다. 개동이 너 나오지 말라고 안 했느냐? 장계동이가 밖으로 따라 나가자 그의 아버지가 거칠게 나무랐다. 아버지, 저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장계동은 진심으로 아버지와 우아미를 따라가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다는 게냐? 애비를 따라와서 무엇을 알고 싶은 게요? 아버지가 역정을 내며 거듭 물었다. 아버지는 분명 장계동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아버지와 우아미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요.
내 놈은 글만 알면 되는겨. 내 놈은 땅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 땅은 그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글 배우기보담도 더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나도 옛날에 비전으로 덜 때 도둑글을 배워본 일이 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구나. 글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지만은 땅은, 농사는 그렇게 안 되는 법이여. 머릿속에만 집어넣어 갖고는 죽도 밥도 안 돼야. 땅을 알려면은 땅을 마음속에다가 집어넣고 살아야 한다. 내가 그럴 수 있는겨? 내 놈이 흙을 가슴속에다 넣고 평생을 살 수가 있는겨? 퇴비 냄새 나고 여름에는 물에 쟁기고 시안에는 꽁꽁 얼어붙은 그 흙을 내 놈 가슴속에다가 품고 살 수가 있는겨?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겨. 그러니 그냥 집에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우아미의 부축을 받으며 작대기를 짚고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다. 장계동은 마당에 서서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마당을 걸어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자네 아버지가 어디를 가시는지 저런단가.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아미를 데리고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인지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싶었다. 그러나 장계동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새끼네 들 논에 박힌 동척의 말뚝처럼 그렇게 서 있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큼큼 헛기침을 하는 것도 못 들은 척하고 그대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마을 어귀 쪽에서 개들이 다글다글 짖어댔다. 장계동은 어둠이 너무 두꺼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작대기에 몸을 의지하고 우아미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 어귀를 지나서 두껍다리를 건넌 다음 새끼네 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었다. 작대기에 몸을 의지하고 우아미와 함께 집에서 나온 웅보는 새끼네 다리를 건너 어둠이 두껍게 깔린 물뚝을 밟고 조심스럽게 들로 나갔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은 죽은 듯 잠들어 있었다. 영산강이 숨을 쉬듯 바람소리만이 휘휘휘 어둠을 조리질하며 뒤척였다. 영산강의 숨소리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거칠고 드세어지는 듯 싶었다. 웅보는 깊은 밤의 강바람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대하는 바자울의 호박잎이며 뒷곁의 오동나무 잎의 움직임이나 대낮에 땅 위로 구물구물 솟아오르는 지열까지도 모두 영산강의 숨소리로 느끼며 살아왔다. 이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말뚝을 함부로 박어. 웅부는 논길로 접어들어 동척에서 꽂아놓은 푯말을 발견하더니 우르르 달려들어 짚고 있던 작대기를 팽개치고 나서는 동척 말뚝을 붙잡고 마치 씨름을 하듯 끙끙거리며 뽑아댔다. 우아마, 동척 귀신 같은 말뚝을 몽땅 영산강 물속으로 쳐박아 불자. 웅부는 작대기도 짚지 않고 논뚝을 넘어 이웃 논으로 가서는 다시 동척에서 세운 말뚝을 끌어안고 한동안 뭐라고 구시렁거리면서 실랑이질을 했다. 웅부는 힘이 불끈거리는 젊은 사람처럼 이 논에서 저 논으로 논뚝을 넘어서서 논마다에 장승처럼 세워놓은 동척 말뚝을 끙끙거리며 뽑아냈다. 그는 작대기를 짚지 않고도 논뚝을 훨훨 날듯이 넘어 새끼네의 온 들판을 쏘대면서 동척 말뚝을 뽑아 팽개쳤다.
그런 큰아버지를 본 우아미는 너무 놀라 넋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다가 큰아버지가 동척 말뚝을 뽑아낼 때마다 그것들을 들어 한 곳에 모았다. 우아미는 큰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밭은 기침을 쏟아내며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골골거리던 큰아버지한테 그런 엄청난 힘과 용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에 놀라웠다. 우아미는 증조부의 죽은 홀령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큰아버지, 말뚝은 지가 뽑을 텐게 큰아버지는 논둑에 좀 앉아 계시시오. 우아미가 웅보 옆으로 바짝 다가가며 말했다. 우아미는 큰아버지가 너무 기운을 쏟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아 걱정이 되었다. 동척 귀신 말뚝을 내 손으로 뽑아 뿌려 쓰겄다. 말뚝을 뽑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서 헌병대에 붙잡혀 매맞아 골병더밈이 거뜬하게 나을 것 같구나. 이 동척 귀신 말뚝들은 내가 뽑을 것인게 너는 이것들을 영산강 물속으로 마체 불거라. 웅부는 우아미가 말뚝을 뽑으려고 할 때마다 우르르 달려들어 옆으로 밀어붙이면서 박혀있는 말뚝에 손을 못 대게 하였다. 이것은 내 일이여. 나는 너한테 동척 말뚝이 백힌 땅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요. 말뚝은 내가 뽑을 텐게 너는 이 땅을 잘 지키기나 하거라. 웅보는 말뚝을 뽑을 때마다 너무 힘을 쏟은 탓인지 얼마쯤 후에는 논뚝을 넘으면서 거의 기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우아미가 부축해 주는 것은 싫었다. 내 걱정은 말고 동척 귀신 말뚝이나 얼른 영산강에 빠쳐불란 말이다. 웅부는 숨을 헐떡거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우아미는 아무래도 큰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집에 돌아가서 개동이 형님을 데려올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큰아버지가 개동이 형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마음만 졸이고 있을 뿐이었다. 큰아버지, 좀 쉬었다 갑시다요. 우아미는 큰아버지가 한꺼번에 기운을 뺐다가 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논뚝을 기어넘고 있는 큰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며 매달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 여기 좀 앉아서 숨이나 돌렸다가 다시 뽑으시오. 우아미는 그러면서 두 팔로 큰아버지를 안아 논뚝의 풀밭에 앉혔다. 아이고, 그러자. 이제 거의 다 뽑아 뿌렸으니까 한숨 돌렸다가 다시 하자. 웅부는 논뚝에 앉아서 휴 한숨을 쉬고 나더니 다시 밭은 기침을 쏟아냈다. 그의 기침 소리가 어둠이 빼고 기 들어찬 새끼네들 죄 흔드는 것처럼 요란하게 들렸다. 우아미는 큰아버지의 기침 소리 때문에 잠시 경계하는 시선으로 사방을 두렷두렷 살펴보았다. 부르메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컹컹 울려왔다. 개동이 성님이랑 같이 올 것인지 그랬구만이라오. 우아미가 영산포 쪽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듯 말하였다. 그는 영산포 쪽에서 동척 사람들이 헌병대를 앞세우고 몰려와서 당장 그들을 붙잡아가기라도 할 것 같아 불안했다. 이럴 때 개동이 형이라도 옆에 있다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개동이는 안 된다. 그놈은 손에 흙을 묻혀서는 안 된다. 그놈은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이 일은 너하고 내가 할 일이다. 너하고 나는 새끼네 땅에 뼈를 묶었지만은 개동이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한테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개동이한테는 또 개동이가 할 일이 있단다.
웅보는 몸에 기력이 빠져버리기라도 한 것인지 고개를 무겁게 떨구고 어둠이 두껍게 깔린 땅을 힘없이 내려다보며 한숨을 섞어 말했다. 개동이 손님도 아주 새끼 내서 뿌리 받고 살라고 오셨다는디라오. 큰아버지는 개동이 성님 마음을 모르시는구만이라오. 성님이 지한테 죽을 때까정 새끼 내서 살겠다고 하셨단께요. 아무리 개동이 손님이 훈돌하지만은 새끼 내서 살라면은 손에 흙 안 묻히고 어찌 그럼 산단 거라오. 그랑께 우리가 하는 일은 개동이 성님도 알으셔야 할 것이 그런만이라오. 개동이 성님 마음은 그것이 아니란께요. 개동이 성님은 노비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것 땜시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만요. 그러면 성님도 손에 흙 묻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라오. 웅보는 여전히 고개를 꺾고 앉아서 우아미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웅보 자신도 물론 개동이가 새끼네를 찾아온 깊은 속내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개동이가 불어 훈도 자리를 얻어 새끼네에 온 것은 그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웅보 생각에는 과연 개동이가 얼마나 새끼네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 믿업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것은 개동이가 땅을 파먹고 사는 농사꾼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동이가 그들처럼 땅을 파먹고 살 사람이라면 개동이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새끼네 땅을 자신의 몸뚱이만큼이나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런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가 있게 되겠지만 개동이의 머릿속에는 땅에 대한 애착심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글자가 가득 들어차 있고 특히 이 태백이같이 달을 쳐다보고 노래나 청승맞게 읊어대는 것을 좋아한다니 그런 처지에 땅을 얼마나 중하게 여길 것이며 땅을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칠 수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었다. 머릿속에 글자가 어설프게 들어있는 사람들이란 땅을 사랑하기보다는 땅을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웅보는 기실 개동이가 새끼네로 그를 찾아온 것은 고마웠지만 개동이가 얼마나 그곳에서 오래 버티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솔직히 믿업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아마 개동이가 새끼네에서 10년쯤 버티면서 영산강의 노여움과 은혜로움 그리고 땅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 연휴에는 비로소 새끼네 사람으로서 땅에 대한 애착이 몸에 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직 웅보가 보기에 개동이는 새끼네 사람이 아닌 것이었다. 자, 어서 시작해야 쓰겠다. 날이 새기 전에 새끼네들 말뚝을 다 뽑으려면 서둘러야 안 하겠냐. 웅보는 두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서며 다시 받은 기침을 쏟았다. 그는 기침을 쏟으면서 논둑을 넘으려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퍼질러 앉으면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새끼네 다리 쪽에 눈길을 못 박았다. 우엄아, 저그 아두가 오고 있자. 웅보가 논둑 밑으로 몸을 웅숭거리며 다급하게 속삭이듯 말하였다. 그제야 우아미도 큰아버지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다. 우아미는 새끼네 자리 쪽에서 희끄만 그림자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 논둑 아래로 몸을 웅크렸다.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라 얼핏 보아도 대여섯 명은 될 듯 싶었다. 웅부와 우아미는 그림자가 그들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몸을 더욱 조그맣게 웅크렸다. 이제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도망칠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웅보와 우아미는 더욱 몸을 웅크리며 그들이 두런거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귓바퀴를 세웠다. 큰아버지 걱정 마시오. 바로 새끼네 사람들이구먼이라오. 저 컬컬한 목소리가 칠복이 영감이 아닌그라오. 우아미는 그러면서 논둑 아래 웅숭크렸던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큼큼 헛기침을 뱉어냈다. 그러자 거의 사람 윤곽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온 그림자들이 소스라치듯 놀라며 주춤 물러섰다. 놀래지 마시오덜. 저 우아미로구만이라오. 큰아버지도 여기 계신단께요. 우아미가 그렇게 말을 해서야 새끼네 사람들은 다시 발걸음을 움직여 그때까지도 논둑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던 웅보 가까이 와서는 두 사람을 에워쌌다. 안 그래도 웅부 자네 집에 갔더만 우아미하고 나갔다고 하기에 여기 있을 줄 알고 왔다네. 칠복이 영감이 웅부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5명의 다른 새끼네 사람들도 논둑에 앉아서 밤하늘보다 더 깜깜하고 그들 마음보다 더 암담한 들판을 멀리 쓸어보았다. 쥐를 왜 찾았는기라오? 동척에 몰려가서 불이라도 지르려고 찾았는 거라오? 웅보가 칠복이 영감한테 물었다. 불은 못 질러도 말뚝은 뽑아 뿌려 안 쓰겄는가? 뽑아도 다시 내일이면 또 박을 텐디요. 그러면 또 뽑아 뿌려야지. 내일 밤에는 총을 든 헌병놈들이 나와서 지킬 것이로구먼요. 밤에 지키고 있다가 동척 말뚝을 뽑는 것을 보면 총질을 할지도 모를 것인디. 그랑께 읍곡, 상곡, 기죽 세면의 땅에 박힌 동척 말뚝을 다 뽑아 뿌려야지. 땅은 넓고 헌병은 몇 놈 안 되는디 어찌 그럼 다 지킨단가? 웅보 생각에도 칠복이 영감의 말이 옳을 듯 싶었다. 궁산면 땅에 꽂아놓은 모든 동척 말뚝을 일시에 뽑아버린다면 무슨 수로 헌병이나 동척 직원들이 이를 지킬 수 있겠는가? 옳거니 그렇다면 냉큼 다른 동네도 기별을 해야 쓰겄구만 그려. 그런 걱정은 마소. 다른 동네 사람들 마음도 우리와 똑같을 것이로구먼. 아무래도 오늘 밤 새고 나서 내일 아침에 본다 치면은 이 땅에 동척말뚝 하나도 없이 뽑혀졌을 거로구먼. 그러니 다른 동네는 걱정 말고 새끼네 들에 박힌 말뚝이나 죄다 뽑아서 없애 불더라고. 칠복이 영감은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재촉하였다. 그날 밤 새끼네 사람들 8명은 날이 새기 전에 새끼네 들에 꽂아두었던 동척 말뚝을 모두 뽑아서 강물에 쳐 넣어버렸다. 우아미의 등에 업혀 집에 온 웅보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였다가 개동이가 출근을 할 무렵에야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여 잠이 들었다. 장계동은 학교 출근을 하는 길에 어제까지만 해도 새끼네들의 동척 말뚝이 논 다랑이마다에 마치 땅 주인의 가슴팍에 박히듯 하던 것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간밤에 그의 아버지와 우아미가 새끼네들의 말뚝을 모두 뽑아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할 정도로 불안해졌다. 동척에서는 필시 말뚝을 뽑은 사람들을 찾아내 온갖 방법으로 욕을 보이려고 할 것이 분명한 것이었다. 그런데
장계동은 새끼네들을 지나 영산포에 이르기까지 온 들판에 동척말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욱 놀랐다. 그가 전날 퇴근하여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영산포에서 새끼네에 이르는 모든 논에는 그만한 크기에 그만한 높이의 동척말뚝이 마치 의병전쟁 때 죽은 창의병의 넋처럼 꽂혀 있었던 것이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보니 단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장계동은 동척말뚝이 뽑혀진 들판을 보면서 머지않아 이 땅에 한바탕 비극의 강풍이 불어 닥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